안녕하세요. 엄범사입니다. 오늘 그 영상 주제는 그 한정승인 한 이후에 청산 절차와 관련된 건데요. 상속재산 중에서 자동차가 있을 때 이 자동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정승인 한 다음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동차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라는데 이 취득세는 내가 내야 되는 돈인 건지,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어떻게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지, 다 어렵죠. 다 어려운 내용.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한정승인 업무를 15년 정도 했어요. 15년 정도 했는데, 저도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걸,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조문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으면은,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으면은 또 노력하면서 이 법과 현실과의 사이에서 이걸 고민해 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정승인 했어요. 한정승인 했으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빚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물이 있어요. 자동차라는 현물. 이거는 자동차를 줄 수는 없잖아요. 환가를 해야 돼요. 환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법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환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라고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가 있으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환가한 다음에 그 환가한 돈을 채권자한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 끝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또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전 등록을 언제 해야 돼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전 등록은 한정승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네. 한정승인 심판문을 내가 수령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시는 거고, 이전 등록 하실 때도 상속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고 내가 상속인입니다 해서 상속 포기 심판문을 들고 가서 상속 한정승인한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한정승인한 사람이 왜 이전 등록을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 빚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짓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예요. 한정 승인, 상속을 승인한다. 다만 책임은 한정한다.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전 등록 받은 거예요.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예요. 한정 승인했다는 건 다만 그 자동차를 환가해서 변제하면 되고, 내 돈으로는 변제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정 승인한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을 해요. 그럼 그때 취득세 내라고 하거든요.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가 왜 내요? 한정승인해도 소유권은 이전 받는다니까요. 네. 그러면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현상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기관은 무조건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취득세 부과가 뭐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대법원 판례지만 적법하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속 비용으로, 이 취득세 낸 거를 상속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한정승인 한 사람이. 이건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논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냥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취득세를 내고 상속 이전 등록을 하는 시점은, 한정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재산적 가치가 너무 없어서 폐차해야 되는 경우 외에는, 그 폐차해야 되는 경우 채권자들한테 통지서 보내고 폐차하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재산적 가치가 조금만 있어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하는 게 맞아요. 자, 비용 고민하지 마세요. 공과금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쓰지만 상당 부분은 다 회수해요. 공과금 돌려준단 말이에요. 예, 집행비용으로.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전 등록 한단 말이에요. 한정승인 끝나고 나서, 그전에는 하면 안 되고, 한정승인 확정되고 나서, 한정승인, 포기한 사람, 한정승인 한 사람 있으면, 한정승인 한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세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있어요, 보험. 책임보험 들으셔야 돼요. 책임보험 안 들으면 또 과태료 나와요.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들으세요. 어차피 운행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환가가 되면 환가된 돈, 그 다음에 기존의 상속 재산 다 합쳐서 채권자들한테 배당 변제하시거나 공탁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절차 다 생략하고 법원에 처음부터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셔도 되는데, 상속재산 파산은 단점이 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에도 여러 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심판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일단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서 보내고 폐차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승인한 이후에, 한정승인 확정된 이후에 이전 등록을, 상속 이전 등록을 한정승인한 사람 앞으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책임보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환가되면 그 돈을, 환가된 돈과 기존 상속재산 합쳐서 상속 채권자들한테 적법하게 배당 변제하거나 공탁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 관련된 내용은 또 이거 말고도 또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영상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찍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동차 할 이야기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또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화원법무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